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61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증여든 주식 증여든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의 증여가 이루어지는데, 공제 범위를 초과해서 증여세가 산출되는 규모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맞춰서 주든 1억 원을 주든 증여세 신고 후 내야 할 증여세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곧장 납부하면 될 테지만, 성년인 자녀에게 주식을 5천만 원 이상 증여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2천만 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내는가 고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증여세 대상이 꼭 주식이 아니어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이 아닌 그 어떤 재산이라도 해당됩니다. 펀드, ELS와 같은 금융재산은 물론이고 부동산 등 모든 재산 말이죠.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손자녀에게 주식을 1억 원 증여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전 증여가 있느냐 여부는 당연한 거고, 증여세는 누가 낼 것인가 꼭 고민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 때 세무서에 그대로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 담당 세무서 조사관은 증여세는 무슨 돈으로 납부했는지 물을 겁니다. 증여세를 누가 납부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할 의무자가 수증자가 되는데, 이를 증여한 사람 또는 제3자가 대신 내주면 이 또한 증여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500만 원 나왔는데 주식으로 증여받았고 나이도 어릴 테니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없을 테고, 그럼 현금 500만 원이 어디서 나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의문은 증여세를 증여자인 조부모가 대신 내주거나 부모가 내주면 이 또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소신고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고된 증여세 담당 조사관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 신고 의뢰 온 사례로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할아버지가 2019년 태어난 손녀에게 대략 주식을 약 4,600만 원어치 증여를 했습니다. 사전 증여가 없었으니 이 손녀에겐 2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후에 2,6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테고, 대략 내야 할 증여세가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증여세를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낼 것이냐 물었더니 돌잔치 때 축의금이 1,000만 원 들어와서 이걸로 낼 생각이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마침 지난 추석 직후에 용돈에 대한 증여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축의금 등이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려면 소비해야 한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즉, 이것을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쓰면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끝에 0이 하나 더 붙여서 3,300만 원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세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주식을 증여받아서 330만 원 세금 내야 하는데 벌어놓은 돈은 없을 거고, 이건 증여자가 세금 대신 내주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증여자가 330만 원을 대신 내주면 이 부분만큼은 현금 증여가 되니까 증여재산이 증가하게 되고 내야 할 증여세가 또 증가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정도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 능력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방법 딱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증여자 또는 제3자가 대신 증여세를 내주는 방법입니다.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증여자인 조부모가 내주거나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조부모가 내주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당초 증여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내야 할 증여세만큼 증가할 거고요. 부모가 내주는 경우는 현금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또 해줘야 합니다. 둘째, 주식을 납부해야 할 증여세 상당액만큼 매도해서 주식 매도 대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첫 번째 방안보다 증여세를 덜 부담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이 되겠죠.
미성년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700주를 증여받고 21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주당 6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넉넉하게 40주 정도 매도해서 증여세 내는 거예요. 이 경우 주의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한 일련의 거래 내역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선 증여세만큼의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이 생기면 이 증권계좌의 현금을 수증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수증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곧장 증여세를 국세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고, 이 거래 내역 흐름을 별도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아닌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증여세를 낼 거라면 세무서 직원들이 이렇게 거래 내역 흐름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변론으로 증여세를 부모한테 빌린 것처럼 해서 내면 안 되냐, 이런 변칙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증여세 납부 측면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의 차용 문제는 여러 차례 다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도 아니고 증여세를 증여자로부터 빌려서 낸다는 건 여러모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경험상 수증자의 나이별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자금의 준비 능력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성년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례로는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이고, 아주 드물게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식계좌도 부모가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증여세 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자가 대납해주지 않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그만큼의 주식을 매도해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 면이 있어요. 둘째, 성년인 수증자로서 20에서 30세 그 사이에 있는 정도까지는 반대로 주식을 매도해서 증여세를 내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가끔은 증여자가 조부모인 경우에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주식계좌를 운용하면서 주식을 일부 처분해서 증여세 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셋째, 30세 이상의 수증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수억 원이 되지 않는 한 몇 천만 원 단위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 문제를 웬만하면 삼지 않으며, 수증자들도 실제로도 본인이 증여세 낼 여력이 되거나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부분을 굳이 경험에 빗대어 나눠서 설명한 이유는 용돈으로 증여세를 낸 생각을 한다든가, 실제로 증여자가 증여세 내주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겠다거나, 일부 주식을 처분해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한다는 등 증여세 납부에 대해서 수증자의 연령이나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세무사든 국세청 공무원이든 세법적 시각으로 보면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수백만 원의 증여세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다른 성년들과 달리 증여자가 내주는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세 재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재원 조달은 주식과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를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례로 들어서 강조한 겁니다. 이는 증여세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세무서에서 아주 까다롭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61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